안녕하세요. 저는 세이프티 AI 주제로 발표할 3기 전민경입니다. 일단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ACL에 갔는데 이제 그러면 다양한 포스터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고 오랄 세션 이런 것도 보고 뭔가 그 토픽 잡아서 발표한 것도 봤는데 거기에 세이프티 AI랑 뭔가 harmful 스피치 같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리서치 쪽으로도 연구가 되긴 하지만 좀 더 인더스트리 관련해서 기업이 LLM을 어떻게 쓸지 그런 챗봇 같은 걸 어떻게 만들지 관련해서 좀 중요한 문제여서 그걸 다뤄보고자 산업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애플을 좀 봤는데요. 그래서 애플이 이런 아예 자체 문서를 만들어서 좀 안전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일단 애플 인텔리전스는 크게 두 개의 모델이 있는데 먼저 온디바이스에 3B짜리 정도 모델이 있고 그리고 서버 베이스드 뭔가 GPT 같은 그런 서버에 올려서 하는 모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세 가지 정도의 좀 코어 밸류를 설정을 했는데 일단 사용자한테 신뢰가 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고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로 이제 위험을 식별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AI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나 아니면 좀 사용자한테 미치는 영향 같은 거를 미리 평가해서 그거를 뭔가 영향이 안 미치게 하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정책을 좀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그리고 휴먼 어노테이션 과정 이런 데서 가이드라인을 되게 명확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가이드 이밸류에이션하고 레드 티밍이란 게 있는데 이게 레드 티밍이란 단어가 군사나 보안 용어인데 그러니까 아군의 방어 체계를 뭔가 점검하기 위해서 일부러 적군의 역할을 해서 공격을 하고 그 공격에 이제 수비를 못하는 지점들을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프롬프트 자체를 이런 세이프티 가이드라인을 일부러 위반하게 하는 걸 몇 개를 줘요. 그래서 이런 어드버서리얼 프롬프트를 주고 여기서 그 모델이 유해 콘텐츠를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좀 뭔가 인종이나 성별 같은 거에 바이어스가 있거나 아니면 허위 정보가 있으면 이제 그런 거를 그 가이드라인을 다시 재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분류 체계를 보면 12개의 카테고리를 나누고 그 안에 51개의 서브 카테고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 헤이스피치나 스테레오타입이나 슬러 같은 그런 욕설 아니면 좀 오펜시브한 말들도 있었고 그러고 차별 소외 이런 것도 항상 포함이 되고 좀 불법 활동을 조장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쉽게 예를 들면 GPT한테 가서 뭔가 이게 웹에서 막혀있는 건데 막혀있는 크롤링을 하게 해줘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불법적인 건 도와줄 수 없다라고 나오는 식의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인 콘텐츠도 필터링을 미리 하고요. 그리고 폭력적인 이미지도 노출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 학습에 어떻게 사용을 했냐를 보면은 일단 프리트레인 단계에서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데부터 이제 개인정보나 뭐 SSN이나 신용카드 정보 이런 건 당연히 제거를 하고요. 그러고 그 욕설이나 스팸, 성인용 콘텐츠 같은 것도 미리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를 하는 그런 걸 뭔가 판별을 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도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스트 트레이닝에서는 이게 RLHF 이런 거를 쓰는데 여기서는 앞에서 나왔던 요 다양한 분류 체계를 반영을 해서 이게 실제로 이 정책과 좀 매칭을 해서 기능별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좀 모델이 스스로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오픈 엔디드 같은 기능은 좀 제한을 해두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정확히 뭐를 해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모델이 잘 따르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드버서리얼 데이터로 모델을 파인 튜닝을 해서 좀 해로운 컨텐츠를 줄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던 레드 티밍에 관한 게 되게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기법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동화로 어느 정도 이런 레드 티밍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광범위하게 위반을 할 수 있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냥 모든 경우를 일단 다 해서 제너럴하게 잘 안 되는 거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못 찾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사람은 좀 어떻게든 변형을 하고 그걸 뚫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인간 레드팀을 해서 이제 사람이 거기다가 좀 더 뭔가 창의성이거나 아니면 맥락적인 전문성을 반영을 한 거를 이제 또 공격을 해서 실제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모델을 검증을 하고 안전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레포트 같은 거에 이밸류에이션도 나오는데 거기서 몇 개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어드버서리얼 테스팅도 하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도 측정을 하고 이때 측정을 하는 거는 바이올레이션을 얼마나 했는지 그 정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GPT 같은 이런 오픈소스 모델과 비교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여기에 있는 걸 보면 먼저 왼쪽이 온디바이스고 오른쪽이 그 서버 베이스드 모델인데 애플은 위반율이 7.5%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gem마 7B짜리가 13.6으로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라마도 21.8%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미스텔도 51.3%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서버 베이스드 모델을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애플 거만 낮고 이제 GPT 3.5만 해도 22.6이고 GPT-4도 28.68로 되게 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해요. 그리고 휴먼 이벨도 따로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주관적인 거다 보니까 휴먼 이벨도 꼭 봐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뭔가 세이프티, 어큐러시나 헬미니스 같은 거를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온디바이스 모델 보면은 이제 젠마 7B에 비해서는 여기 애플 모델이 4.42.9의 그런 윈 레이트를 가졌고 다른 모델에 비해서 되게 60, 70 정도로 상당히 높은 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플 서버도 비슷하게 거의 60대의 그런 윈 레이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하나를 더 두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좀 피봇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악성 코드 방지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제 모델이 생성한 코드가 좀 잠재적으로 위험한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냥 간주를 해버려서 일단 문법적이나 의미적 타당성을 먼저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한테 주기 전에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한 번 더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도 있는데 일단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의 장점이 사용자 정보가 서버로 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감한 연산이 있으면 이걸 서버 단에 넘기지 않고 일단 기기에서 즉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 전송을 최소화를 하고요. 그리고 뭔가 학습을 할 때 다양한 이게 모델 연합학습 이런 거 할 때도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은 여기선 되게 레드티밍 프로그램 같은 걸로 뭔가 제너럴하게도 보고 휴먼을 써가지고 뭔가 이런 공격 시도를 해서 여기에 되게 잘 대응을 하는지도 많이 보고 그리고 이런 거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랑 협력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신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라는 되게 엄청나게 긴 문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애플만 그런 게 아니고 GPT도 들어가면 그냥 그 GPT 설명하는 것만 봐도 되게 6가지 정도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이런 세이프티를 지키는지 그런 게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업에서 모든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에이시에 갔을 때 얘기를 했을 때도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그냥 되게 유명한 많은 기업들이 사내 그런 LLM을 만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두 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AI도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맨 처음에 자기들의 미션이라고 하면서 이런 AGI가 인류 전체 이익을 주도록 하는 게 자기네들 목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도록 세이프티를 잘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좀 중요한 것만 추려보면은 여기서 일단 core principle이라고 요 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불확실성을 포용을 한다라고 해서 뭔가 안전 세이프티 AI를 이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배포해보고 실험을 해서 계속 검증해서 보완해 나간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여러 방어 장치를 겹겹이 쌓아가지고 한 번 뚫려도
그 전체가 다 뚫리진 않도록 그 설계를 했다라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되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요 오른쪽의 피규어가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훈련을 할 때는 모델이 이런 핵심 가치를 이해하도록 뭔가 훈련할 때도 그 제한을 두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시를 좀 더 잘 따르게 학습을 시키고 충돌 상황을 해결하게 한다라고 그런 뭔가 학습할 때도 이런 걸 주고요. 여기서 똑같이 그 adversarial prompt도 같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훈련 이후에서는 이제 시스템 차원에서 이걸 한 번 더 막는데요. 왜냐면 이미 훈련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 해가지고 좀 안 좋은 시도가 없는지 이런 거를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그 OSINT라는 걸로 위험을 탐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정보 보안 체계도 따로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계속 테스트해서 개선하고 뭔가 외부 레드팀도 따로 있고 프론티어 위험 평가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스케일러블 한 것도 있는데 일단 모델이 점점 계속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좋아지는 만큼 이거에 더 효과적으로 작동한 안전 기법을 개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휴먼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아무리 모델이 좋아져도 최종 통제권은 인간한테 있는 거를 오픈 AI도 잘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좀 세이프티 관련 이슈는 기업만이 하는 게 아니라 좀 학계에서도 영구적인 측면이 있어야 하고 정부랑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공동 과제라고 써놔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되게 엄청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모든 케이스를 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좀 기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LLM을 배포하는 거를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제가 참고했던 그런 레포트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